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 명예를 회복하고 성남을 다시 한번 역동적 발전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민주당의 공천룰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공천 시스템 만들어놨습니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100점 만점에 15점씩 자기들 마음대로 줄 수 있게 한 게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네, 수도권 분위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네. 지금 여론조사에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건 흐름이 항상 바뀌는 거긴 네네네. 합니다만요. 네. 지난 7일에 한국갤럽 조사 이게 아주 관심을 끌었어요.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에서 45%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지금 거기서 맞대결할 중인데 41%.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이 정도 지금 나온다고 하면은 네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조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쫓아가볼 만하다라고 여겨졌을 겁니다. 예. 계양을은 워낙에 민주당 쪽 그 지지세가 강합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10개 구 중에 이 국민의힘 계열이 7개 구를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지난 선거 예.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만큼은 민주당이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계양과 관련해서는 난공불락처럼 여겨질 수 있는 예. 철옹성이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고 또 지난번 4년 전 선거에서도 사실 굉장히 뭐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굉장히 큰 격차로 패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당 득표율도 그렇고 또 비례대표 지지도도 그렇고 그리고 또 양 후보 간의 어떤 격차도 그렇고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출렁거림이 있고 네. 계양도 다른 어떤 지역과 못지않게 지금 국민의힘 바람이 상당히 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공천의 어떤 그런 이 여러 가지 역풍이 좀 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면서 네. 상당히 격전 지금 초접전 쪽으로 예.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 듭니다. 계양을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정 교수님의 분석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나 또 관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초접전이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재미있게 보이고 네. 그 수치 자체는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원희룡 후보가 지금 가파른 추세로 쫓아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예. 그러나 저는 선거 결과 자체는 계양을 해서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벽을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의 원희룡 후보의 무서운 기세 또한 원희룡 후보가 잘해서 또는 호감을 받아서라기보다는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어떤 위축 또 이게 지지율이 확장되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는 결국은 원희룡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어떤 여야 명령대전이라는 그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무난하게 계양에서만큼은 선전하고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당마다 다 입장 차이가 확연할 것 같은데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때 당시에 기호 2번을 찍은 사람들을 일컫는 이른바 뭐 이찍 그런 발언이 유세 현장에서 약간 해프닝처럼 좀 에피소드처럼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까지 했단 말이죠.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워낙 이제 선거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곧바로 사과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민주당이 이제 선거 공천 국면이 이제 뭐 막바지에 들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언급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지난번에 뭐 영등포 양천 가서도 굉장히 이제 뭐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계양 선거가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재명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보지만 선거 기간 동안 상당 부분을 계양에 약간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야 되는 네. 뭐 약간 이렇게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어제 이제 그 계속 요 며칠 사이에
개항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찍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선거 국면이 이제 점점 들어갈수록 뭐 이런 이제 뭐그 말실수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각 정당에서 이런 말실수를 어떻게 조금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예. 약간 좀 선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이종우 평론가님. 짧게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말실수를 하고 세 번째 사과를 합니다. 뭔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워딩이 정제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는 게 하나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에서 가장 피해야 될 게 혐오 발언이거든요. 이 혐오 발언 이게 왜 혐오 발언이냐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20대 남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2대 남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발전돼서 2번 남이 됐다가 이찍으로 발전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혐오가 되냐면, 아이고, 20대 남성인데도 보수의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구나 하면서 첫 번째, 외모도 찌질하고 두 번째 지능도 떨어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대로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바로 이 찍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멸칭으로서 폄하 발언으로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선거 현장에 가서 20대 남성한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남성을 향해서 이 찍 아니시죠?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이 뜻을 함의를 알고 있다는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사과를 했지만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아이고 나를 찍지 아니한 20대 남성은 사실 이렇게 조롱받아도 마땅하다라는 의식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발언 못하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다라는 겁니다. 논란이 크게 일었고 또 즉시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제3당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계속해서 관련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함께 보셨습니다만 지금 10% 이상, 한 15% 내외로 계속해서 비례 정당 지지도에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당 지지도는 비례냐 아니면 지역구냐 하는 거 구분 없이 그냥 전체 정당 지지도의 그 수치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 이제 어느 당에 비례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는 쑥 올라가요. 정기동 교수님, 이렇게 되면 지금 새로운 미래라든지 개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다른 또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그 정당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당장 피해를 보고 있죠. 조국 신당 돌풍이라고 한다면 낙준연대로 시작했던 이준석, 이낙연 전 당대표들이 중심이 된 당은 상당히 지금 멈칫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왜 조국 혁신당의 이런 그 약진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는 딱 한 가지로 설명하면요. 명확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민 비조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담겨 있다. 뭔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이라고 하는 네. 교차 틈새 전략을 아주 드러내놓고 유권자들에게 지금 호소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더더욱이나 민주당이 공천 잡음 등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좀 희석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국 신당을 통해서 심판 여론을 어느 정도 불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진보 지지층들이 하나의 지민 비조에 적극 화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조국 신당의 돌풍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민비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 교수님께 처음 들어본 말이었는데 자, 있는 말이라고 지금 생겨난 말이라고 하니까요. 김용현 부대표님. 네. 그러면은 보수 정당의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을 처음에는 이제 개혁신당이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전혀 성향은 다르게 지금 가고 있지만요. 네. 그러면 보수 지지층 쪽에서는 이러한 뭐 지민 비조라는 이런 식의 형태의 투표 성향은 지금 그럼 보이지 않는 흐름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현재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새로운 뭐 위성 정당 국민의 미래로 모든 게 다 쏠림 형상이 지금 지지율 상에도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대로 국민의 미래로 가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저희는 오히려 선거 전략에 잘 맞춰서 가고 있는 반면에 예. 민주당은 오히려 이번 공천에서
전통 보수의 민주 지지층에서 오히려 분열이 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공천이 이번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예. 됐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졌을 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제3당까지 이슈까지